오랜만에 드라마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해외 소식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나 틱톡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미권에서 그냥 개 난리 환장하는 드라마가 나왔거든요. 아이스하키 라이벌 팀의 주장 둘이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때문에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는 그 아이스하키의 여자 관객 수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작년 12월 방영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냥 인터넷에 이 드라마 관련 밈, 기사, 그리고 여기에 나온 주인공들이 완전 대스타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잠잠한 거예요, 이 드라마에 대한 소식이. 이거를 다루는 크리에이터도 없고 우리가 한번 다뤄볼까? 해가지고 제가 이 드라마를 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마존 프라임에 올라와 있는 드라마거든요. 근데 쿠팡에서 아마존 프라임 라이센스권을 사가지고 아마존 프라임에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다 쿠팡 플레이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데 왜 안 올라왔지? 이래서 내가 좀 의구심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 드라마를 봤는데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 드라마는 절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드라마구나. 저는 거의 한 90% 확신을 해요. 만약에 들어오면 삭제 버전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수위가 가장 높았고 저는 좀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져도 되나? 그러니까 만약에 드라마가 1시간짜리다. 20-30분이 그런 장면이에요.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 전 그렇게 적나라한 컨텐츠를 좋아하지 않아요. 드라마 보는 내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도 되나? 근데 왜 하기로 결정을 했냐? 어차피 한국에 수입이 안 될 거니까 솔직히 이거 TV조씨 아니면 할 만한 채널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드라마를 혹시 보실 분들도 그 수위에 대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셔라. 웬만한 성인 영화 저리 가라의 수준입니다. 당연히 저는 유튜브 수위 안에서 스토리 위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남자 주인공이 2명이 나와요. 집이 완전 화목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하프 에이시안인 남자고 그 경기 룰에 두드려 패는 게 허용되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엄청 거칠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스 하키계에서 그 전략을 짜고 두뇌 플레이를 하는 그런 선수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유망주의 엄친아. 그래서 되게 겸손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스포츠 스타이자 셀러브리티 같은 사람인 거죠. 다른 한 명 선수는 러시아 선수인데 이 러시아 선수는 또 완전 반대예요. 아빠는 치매가 심하게 걸리셨고 형은 그 동생한테 맨날 돈을 뜯어가는 그런 양아치 형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돌아가셨고 이 선수는 완전 본능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그런 선수로 유명해요. 근데 이 러시아 선수는 완전 싹바가지. 그래가지고 뭐 인터뷰에서도 항상 거만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둘이 완전 성향이 극과 극인 이제 2명의 남자가 나오죠. 2008년부터 시작을 해요. 이 선수 2명이 유소년 유망주 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유소년 하키 월드컵 같은 게 열려요. 처음 만났는데 이제 둘 다 서로를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둘 다 이 하키계에서 제일 주목받는 남자 선수 2명이니까. 엄친아의 이름은 홀랜더고 러시아 날라리의 이름은 로즈너브. 이 홀랜더가 로즈너브한테 먼저 다가가요. 안녕 나 홀랜더야 하면서 네 얘기 많이 들었어. 근데 로즈너브는 막 담배를 뻑뻑 피면서 눈을 막 위아래로 깔면서 막 어쩌라는 식으로 쳐다봐요. 우리 앞으로 경기에서 자주 볼 텐데 잘 지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즈너브가 네가 지고도 나한테 잘 지내보자는 그런 말이 나올까? 꼽을 줘요. 글쎄 난 내가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로즈노브가 비웃으면서 그래 우리 결승에서 보자. 결승전에서 걔네 만납니다. 로즈노브가 이겨요. 러시아 싹바가지가. 언론이며 팀이며 얘네 가족들이며 다 얘네를 엄청 라이벌로 푸시를 해요. 너 저런 애한테 질 거야? 이 1등이랑 2등 팀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소년 월드컵이 끝나고 얘네가 프로리그에 입단을 하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둘 다 이제 라이벌 팀으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축구로 보면은 뭐 호날두, 메시 이런 거야. 2008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6개월 뒤, 1년 뒤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진행이 되거든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또 경기에서 만나는데 로즈노브가 홀랜더한테 계속 끈적하고 이상한 눈빛을 보내요. 근데 홀랜더는 뭔가 부끄럽고 쑥스러우면서도 아닌 척하는 둘이 약간 뭔가 미묘한 눈빛과 미묘한 대화가 계속해서 오간단 말이에요. 얘네가 또 CF를 찍게 된 거예요. 둘이 라이벌 구도로 막 서로 이렇게 머리 맞대고 막 약간 노려보는 경쟁심인지 아니면 플러팅인지 긴가민가한 그런 눈빛으로 서로를 보거든요. 작게 속닥속닥해요. 그 광고 촬영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리게. 그래서 이제 로즈노브가 홀랜더한테 그래요. 이 CF 나랑 찍는 거 알고 있었어? 홀랜더가 아니 나 몰랐어. 나 혼자 찍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로즈노브가 뭐라 하냐면 이거 원래 나 혼자 찍는 거였는데 내가 너랑 찍고 싶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홀랜도 이 새끼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CF를 찍고 이제 같은 호텔에서 묵을 거 아니에요. 홀랜더가 먼저 호텔 헬스장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로즈노브랑 그 이상한 신경전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막 복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로즈노브가 들어온 거야. 근데 옆자리 자전거를 타가지고 둘이 갑자기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그 자전거를 막 미친 듯이 타요. 누가 더 빠르나. 완전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요. 나가 떨어지고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눈에서 막 스파크가 튀어. 운동이 다 끝났으니까 샤워를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둘이 샤워실에서 그런 미묘한 그런 상황들이 아무튼 연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홀랜더가 좀 당황을 해요. 로즈노브가 완전 대놓고 이제 플러팅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샤워가 끝나고 그 라커룸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그 로즈노브가 홀랜더한테 갑자기 내 방번호 뭐뭐뭐야? 그날 밤에 첫날 밤이 성사가 됩니다. 이제 얘네가 또 6개월 만에 또 만나게 돼요. 둘이 뭐 또 결승전을 올라갔어. 캡틴 2명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나란히 앉아있고 막 기자들이 쫙 깔려있어. 라이벌로 부추기고 서로 약간 공격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막 해요. 클리셰가 나옵니다. 책상 밑에는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둘이 막 계속 발장난을 해. 홀랜더는 되게 겸손하고 똑똑하게 대답을 잘하는데 로즈노브는 엄청 도발적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이제 인터뷰 중에 뭔가 로즈노브가 대답을 하면 논란이 날 것 같으니까 계속 홀랜더가 이렇게 로즈노브 발을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인터뷰를 좀 깔끔하게 잘 이끌어가요. 책상 밑에서 막 이렇게 발장난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눈에 스파크가 튀지. 또 하룻밤 보냅니다. 홀랜더는 엄친하기 때문에 자기가 상상도 못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로즈노브는 너무 쿨한 것 같으니까 그거에 되게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홀랜더가 막 우리 뭔 사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어쩌고저쩌고 막 횡설수설하니까 로즈노브가 홀랜더 핸드폰을 딱 뺏어가지고 번호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한 이름이 이제 릴리랑 제인 서로를 여자 이름으로 저장을 한 거죠. 이제 번호 교환을 하고 나서는 계속 문자만 하고 실제로 만나진 않아. 그러니까 물론 경기 중엔 만나지만 따로 만나지 않아요. 데뷔 시즌에는 신인상을 뽑아요. 루키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걔네가 이제 신인상 후보에 오른 거죠. 그 시상식이 끝나고 애프터 파티를 갔는데 로즈노브가 안 보이는 거야. 다른 선수들은 다 그 애프터 파티장에 있는데 홀랜더는 로즈노브가 안 보이니까 또 초조한 거야. 찾다가 이제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로즈노브가 혼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나는 이딴 파티 같은 거 안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갑자기 로즈노브가 그 홀랜더한테 기습 키가를 합니다. 근데 홀랜더도 웃겨. 홀랜더가 받아줬어. 근데 키스가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홀랜더가 로즈노브를 팍 밀치면서 막 야 미친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 다 했는데 지금 나한테 이딴 행동 하지 마! 막 그러면 받아주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로즈노브가 웃으면서 아무도 없는데 여기?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난 니랑 달라. 그 시상식장을 빠져나가버려. 완전 화나가지고. 만나는 경기마다 호텔이 겹칠 거란 말이야. 그럴 때마다 이제 로즈노브가 오늘은 시간 어때? 이러는데 홀랜더가 계속 서로 문자는 하면서 훈련 있어. 나 뭐 오늘 회식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3년 동안을 그 홀랜더가 로즈노브를 피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로즈노브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러시아에서 엄청난 하키 뭐 그런 집안에 부잣집 딸내미인 애가 있는데 그 로즈노브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면서 둘이 할 거 다 하고 그런 사이예요. 뭐 문자는 홀랜더랑 하면서 그런 육체적인 관계는 이 여자친구랑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올림픽에서 만났는데 올림픽에서 로즈노브 그 선수적인 기력이 되게 안 좋게 나와가지고 아빠랑 러시아의 이제 고위 사람들이 로즈노브한테 엄청난 압박을 줘요. 왜냐면 아이스하키가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이 세 나라가 완전 최강국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올림픽이니까 뭔가 정치적인 그런 것도 얽혀 있는 거죠. 하키 우승이라는 게. 그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로즈노브가 계속 홀랜더한테 만나자고 약간 그 추파를 던졌는데 올림픽에서 만났는데 로즈노브가 홀랜더를 개쌩하고 홀랜더를 피하는 거야. 홀랜더도 웃긴 게 여태까지는 자기가 3년을 피했잖아 로즈노브를. 근데 로즈노브가 자기를 피하니까 그때부터 홀랜더가 막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우리 사이 문제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뭐가 문제가 있어?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홀랜더가 우리 여태까지 문자 잘하고 잘 지냈잖아. 니랑 문자하는 것도 개노잼이고 질척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홀랜더 갑자기 심장 와사삭.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시상식에서 만났는데 시상식에서 로즈노브가 또 다정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홀랜더가 또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왜? 나 보고 싶었어?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으면 나한테 빌어봐. 완전 홀랜더의 자존심을 완전 짓밟아요. 홀랜더가 막 울면서 빌어요. 아 그러면 오늘 밤에 네 하는 거 봐서 어떻게 될지 생각해볼게 이러면서 내 방 번호 몇 번이야? 올라면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홀랜더가 로즈노브 방에 찾아갑니다. 그 로즈노브가 그 홀랜더를 약간 조종하듯이 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룻밤을 보내요. 근데 홀랜더는 로즈노브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굴욕적인 하룻밤을 보내요. 홀랜더가 자기 호텔방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착잡한 거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그런 하룻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홀랜더는 너무 상처인 거야. 자기가 이제 로즈노브랑 함께 보내고 싶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은 하룻밤 상대 취급하듯이 한 게. 그래가지고 입도 한 번 안 맞췄잖아 이렇게 했다가 그거를 문자를 쳤다가 못 보내고 지우고 눈물을 또록 합니다. 어쨌든 이런 드라마를 볼 때 약간 그 배우가 내 취향이어야 더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전 세계가 뒤집어질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저는 이 두 배우의 매력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3화에서 새로운 커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 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러시아랑 미국이랑 캐나다랑 이 세 나라가 하키 강대국이라고. 근데 이제 그 러시아랑 캐나다 주장끼리 서로 이제 지금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국 하키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국 하키 주장도 게이네? 잘 나가는 그 하키 선수가 다 게이인 세계관. 미국 캡틴이 나오는데 주인공 커플보다 여기 커플이 더 서사가 재밌고 배우들도 제가 보기엔 더 매력적입니다. 나는 솔직히 주인공 커플은 어떻게 되든지 크게 상관이 없거든? 근데 이 여기 커플은 진짜 응원을 하고 싶더라고. 이 미국 캡틴은 헌터라는 사람이에요. 러시아 로즈노브랑 캐나다 홀랜더가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헌터는 만년삼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올림픽에서도 맨날 미국 팀이 동메달하고 프로리그 헌터 팀도 맨날 3위를 하고 약간 이런 거예요. 질책을 받고 있던 시기에 헌터는 리그 홈팀이 뉴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살아요. 헌터가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스무디 가게에 들어갔는데 스무디 가게 직원이 이렇게 막 몸이 무슨 운동선수 같은, 솔직히 말이 안 돼! 스무디 청년이라고 할게요. 헌터가 눈이 반짝거립니다. 당연히 헌터는 그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하키 선수인데 얼마나 핫하겠어.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눈이 약간 스파크가 튀어요. 스무디 청년이 헌터한테 뭐 자기만의 특별 레시피로 개 맛있는 스무디를 만들어줍니다. 자기가 인생에서 먹은 스무디 중에 제일 맛있다며 팁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자랑 플러팅이죠. 이게 무슨 팁이냐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헌터가 아니야 넣어둬 이렇게 하고서 나가요. 스무디 청년은 헌터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엄청 핫한 남자가 왔는데 자기한테 팁을 왕창 주고 가니까 같이 일하는 베프 여자친구가 있거든. 여사친? 헌터가 나가자마자 girl! 지금 내가 본 거 맞아? 지금 너네 둘이 서로 플러팅한 거 맞아? 하니까 맞겠지? 아니겠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어떤 손님이 들어오면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지금 밖에 나간 사람 헌터 맞냐고. 뉴욕팀 주장, 미국 국가대표 주장 그 아이스하키 헌터 몰라요? 뭐야?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하키 선수가 나한테 플러팅한 거야? 헌터가 그 스무디 가게에 단골이 됩니다. 그래서 맨날 거기 가가지고 스무디를 사 먹어요. 어느 날 헌터가 스무디 청년한테 오늘 하키 경기 보러 올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VIP 티켓 2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스무디 청년이 자기 여사친을 데리고 그 경기를 보러 가요. 선수들 몸 푸는 시간 있잖아. 근데 헌터가 계속 스무디 청년한테 윙크하고 막 손 흔들고 막 이렇게 이게 플러팅이 아니면 뭐가 플러팅이냐면서 둘이 난리가 개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제 이 스무디 청년은 예술을 공부하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비도 벌어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또 알바를 2탕을 뛰거든요. 제가 호주 5월 했을 때 했던 그 이벤트 스태프 있잖아요. 그 파티 같은 거 다니면서 바텐더하고 웨이트리스 하는 그거는 이제 TV조씨 그 브이로그에 있거든요. 이 스무디 청년도 나랑 같은 직업을 했더라고. 근데 지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상태로 막 음식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탁 문을 열고 나갔는데 어떤 남자랑 와장창 하면서 부딪힌 거예요. 클리셰. 그 파티가 알고 보니까 그 아이스 하키 선수들 파티였고 그 부딪힌 사람이 그 헌터였고 헌터 턱시도에 음식을 다 쏟았고 헌터 옆에 어떤 부자 아주머니가 있어요. 스무디 청년을 보더니 옛날에는 뉴욕에서는 웨이트리스도 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웨이트리스들이 일을 했는데 요즘 뉴욕은 접시 하나 제대로 못 나르는 모델들만 뽑나봐 이렇게 하면서 비꼬아요. 근데 약간 나는 솔직히 이게 비꼬는 건지 칭찬인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잘생겼다 이 소리지. 얼굴로만 웨이터를 뽑으면 어떡하냐. 일 잘하는 애를 뽑아야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하면서 엄청 빌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헌터가 턱시도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아줌마 없는 사이에 누구 스무디 청년한테 아까 그 아줌마가 무례하게 말한 거 미안했다면서 여기서 일하는지 몰랐다면서 막 그렇게 말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헌터가 일 끝나고 멕시칸 음식 먹으러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끝나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기다리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멕시칸 식당을 갔는데 줄이 엄청 긴 거야. 줄 너무 긴데 그냥 우리 집에서 시켜 먹을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야, 하는 거지. 둘이 이제 헌터네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스무디 청년은 평범한 인생을 사는 청년이잖아요. 재벌 남주 가난한 여주 클리셰 그 자체인데 아무튼 간에 헌터는 뉴욕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삽니다. 스무디 청년이 눈이 막 돌아가요. 그 삐까뻔쩍 같이 보면서 와 하면서 막 입을 떡 벌리고 고개를 돌았는데 헌터 이놈이 우통을 벗고 있네? 헌터 보고 더 놀라 자빠져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거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헌터가 아니 밥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무디 청년이 전 아니면이요. 예. 그래가지고 둘이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제 헌터가 일어나요. 눈을 떴는데 우웅 소리가 들려요. 나가봤지. 네, 이 청년이 뭐하는 청년이에요? 스무디 청년이잖아. 헌터를 위해서 아침에 또 그 시크릿 자기만의 레시피 스무디를 싹 갈아놔요.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아침에 나를 위해서 스무디를 갈아주는 남자가 내 아파트에 있다니 이러면서 나 사실 원래 이런 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데 당신한테는 좀 진지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스무디 청년이 당황해가지고 하세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연인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항상 그 하룻밤만 보냈지. 나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스하키다. 국가대표 선수고 그리고 뉴욕 팀 주장이다. 그래서 나는 내 커리어를 망칠 수도 없고 절대 나는 게이로 커밍아웃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너만큼 나를 미치게 만든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우리가 공개적인 연인 사이는 못하겠지만 우리 만나보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반동거를 시작을 해요. 훈련 끝나고 돌아오니까 그 스무디 청년이 냉장고에 샐러드 파스타 있어 뭐 치즈는 뭐를 넣었고 소스는 어쩌고저쩌고 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다 헌터 입맛이랑 식단에 맞춘 그런 거니까 헌터가 감동받아가지고 어디서 사왔어? 어디서 사오긴 내가 만들었지. 얼마나 감동이겠어. 그래가지고 막 스무디 청년한테 가가지고 네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스무디 청년이 또 새침하게 내가 무슨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무디 청년이 제일 좋아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개인전을 연 거야. 개인전을 보러 가요. 단둘이 데이트가 나온 데이트를 하니까 헌터는 너무 걱정되고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선글라스 쓰고 모자 쓰고 막 도둑 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갤러리 관장이 와가지고 막 둘이 뭐 구경하는 거요? 아니면 뭐 물 그림 사러 왔어요? 막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질문을 하는데도 자기네들이 무슨 뭔가 커플로 오해받은 것 마냥 막 당황해가지고 막 나 나가볼게 이러면서 갑자기 그 자리를 뛰쳐나가요. 데이트가 완전 그 갑분싸가 됩니다. 스무디 청년한테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 나 이 정도 데이트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막 진짜 나도 하고 싶거든. 횡설수설하면서 막 울어요. 청년이 토닥토닥하면서 괜찮아 나도 이해해 막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스무디 청년을 만나면서 경기력이 아주 쑥쑥쑥 올라가. 왜냐면 스무디 청년이 아침에 스무디 갈아주지 맛있는 식단에 맞춰서 음식 해놓지 집에 오면은 몸 좋고 잘생긴 스무디 청년이 기다리고 있지 이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편하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헌터가 스무디 청년을 무슨 엄청 큰 파티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 턱시도 입고 이 파티와 네 친구 데리고 와도 돼 이렇게 해요. 여사친을 데리고 가거든요. 스무디 청년은 오픈게예요. 그래서 스무디 청년 친구들은 스무디 청년이 게인 걸 다 안단 말이야. 헌터랑 사귀는 것도 당연히 다 눈치를 챌 거 아니야. 근데 스무디 청년이 뻔히 다 아는 사실을 계속 거짓말을 해요. 헌터는 절대 커밍아웃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들이 물어보는데도 아 우리 그냥 그런 사이 아니야. 우리 그냥 단골 손님이야.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은 얘는 원래 오픈게인데 헌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친구들이 알고 있거든요. 파티장에서 뜬 뜨르릉 뜬뜬 이런 댄스 시간이 있어요. 여사친이랑 헌터랑 춤을 추게 돼요. 근데 여사친이 춤을 추면서 헌터한테 경고를 합니다. 지금 너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거짓말하고 가족한테도 거짓말하고 그런다고. 진짜 사랑하는 사이면 우리 애가 이렇게 숨어 지내게 만들지 말라고. 나 진짜로 걔 사랑한다. 근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랬더니 여사친이 네가 할 수 없는 건 없어. 그리고 이건 내 친구한테 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몹쓸 짓이야.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을 숨기는 건 찌르는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파티가 끝나고 또 헌터네 집으로 돌아갔어요. 스무디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 내 생일인 거 알아? 하니까 헌터가 당연히 알지. 나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할 건데 우리가 맨날 노는 단골 바 있거든? 거기서 생일 파티 할 거야. 그래서 너도 왔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그 바가 게이바거든 이래요. 맨날 친구들이 모여서 노는 아지트 바가 있는데 거기가 게이바인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 게이바가 다 게이만 오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 친구로 온 걸로 하고 연인 아닌 척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헌터가 그건 안 되지.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완전 상처를 받은 거죠, 이 청년이. 우리 가족한테도 너를 숨기고 내 베프들한테도 너를 숨기는데 너는 내 생일 파티조차 못 오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그 아파트를
떠나요. 그러면서 약간 잠정적 이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헌터의 유년 시절이 이제 그 나오는데 그 부모님이 다 하키로 엄청나게 잘 나가는 코치셨는데 어떤 음주운전한 차량 때문에 그 헌터네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가셔가지고 헌터가 11살 땐가 고아가 된 거예요. 무슨 장학재단에서 헌터를 전 세계적인 하키 선수로 키워준 거죠. 자기가 약간 마음에 빚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스무디 청년은 생일 파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헌터는 저기 먼 발치에서 이제 골목길에서 바 창문 너머로 보면서 씁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섭니다. 다시 이 원래 커플 얘기로 돌아오는데 로즈노브랑 홀랜더는 이제 시즌제 연인처럼 됐어요. 아이스하키가 겨울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5개월만 시즌을 하고 7개월은 비시즌 기간이에요. 그 시즌이 끝나면 로즈노브는 러시아로 돌아가고 헌터는 캐나다로 돌아가요. 여름에는 문자 친구.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시즌이 돼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로즈노브가 자기 여친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홀랜더는 비시즌 기간에 훈련만 하거든? 아무도 안 만나고 이제 홀랜더는 그 얘기를 듣고서 완전 청천벽력. 근데 내 여친이 너 핫하대? 하면서 막 너 맘에 든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여친인데 나를 맘에 들어 한다고? 하니까 로즈노브가 아 여친은 아니고 그냥 뭐 우리 베푼데 그냥 하는 사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로즈노브가 너도 만나는 여자 있어? 이렇게 해요. 자기만 로즈노브한테 진심이고 로즈노브는 자기한테 진심이 아니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홀랜더가 나도 만나는 여자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날에도 또 둘이 밤을 보내는데 홀랜더가 가벼운 마음인 척을 못하겠는 거야. 자기 너무 진심이니까. 뜨밤을 보내는 와중에 갑자기 홀랜더가 아 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는 도중에 헌터가 온 거지. 나 이런 관계로 너랑 더 이상 못 만나겠어 이러고 뛰쳐나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홀랜더는 마음을 접기로 해요. 다른 친구가 홀랜더한테 야 니는 맨날 훈련만 하고 방구석에 혼자 처박혀만 있지 말고 좀 나와서 놀아라 하면서 엄청 큰 영화 그 촬영 있어가지고 영화 끝나고 그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이랑 다 여기서 회식하는데 로즈 런드리가 온대 이렇게 얘기해요. 로즈 런드리가 누구냐면 지금 제일 떠오르는 핫한 여자 배우? 한번 나가볼까? 이러고 나가요. 로즈 런들이랑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눈이 맞습니다. 할리우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파파라치가 엄청 많잖아.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갖 기사가 다 난 거야. 막 하키스타 홀랜더와 제일 잘 나가는 여배우 로즈 런드리의 스캔들 이러면서 로즈노브가 이제 드디어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둘이 이제 경기에서 만났는데 로즈노브가 경기력이 완전 패망을 해가지고 10대 0으로 집니다. 경사가 난 거지 홀랜더 팀은. 아주 이제 경기 끝나고 자기 여자친구랑 클럽에 놀러가요. 클럽에 로즈노브가 나타납니다. 홀랜더는 자기 여자친구인 로즈랑 그 커플이니까 막 끌어안고 춤을 출 거 아니야. 근데 로즈노브가 또 어떤 여자를 꼬셔가지고 홀랜더 보라는 듯이 막 그 여자랑 막 키스를 해요. 서로 막 끈적하게 춤을 추면서 서로 막 질투를 하는 거야. 그 뒤로도 홀랜더는 이제 로즈랑 이제 연애를 하는데 당연히 관계도 갖고 스킨십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로즈가 눈치를 챈 거야. 나랑 스킨십 하는 게 즐겁지 않구나. 너 그냥 솔직히 말해봐. 너 나랑 하는 거 하나도 안 즐겁지? 너 남자 좋아하지? 완전 놀라가지고 당황을 해요. 난 배우잖아. 이 업계는 여자랑 사귀다가 남자랑 바람나고 남자랑 사귀다 여자랑 바람나고 이런 경우 많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홀레토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그걸 털어놓게 된 거죠. 로즈한테. 얘네 둘이 연인 사이로 발전한 사이는 맞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화가 엄청 잘 통해가지고 둘이 인간적으로도 서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홀랜더가 그래요. 진짜 미안해. 근데 나 진짜로 너를 좋아한 건 맞아. 이렇게 하니까 로즈가 나도 너가 나를 좋아한 마음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이제 완전 베프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스타전을 해요. 각 팀에서 그 엄청 잘하는 선수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한 팀으로 만들어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경기를 올스타전이라고 하거든요. 홀랜더랑 로즈노브랑 같은 팀에서 뛰게 됩니다. 합이 너무 잘 맞는 거야. 처음으로 둘이 같은 팀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로즈한테 털어놓고 나서 홀랜더가 자기의 마음을 직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로즈노브한테 고백을 합니다. 난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나는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 절대 안 돼. 나는 만약에 누구한테 들키잖아. 난 절대 러시아로 못 돌아갈 거야. 이래. 이게 미국이랑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게이 결혼도 합법화가 돼 있고 오픈 게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엄청 보수적인 나라거든요. 커밍아웃을 러시아에서 한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홀랜더가 돌아가면 무슨 일 생기는데 하니까 로즈노브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홀랜더가 처음으로 고백을 해가지고 둘의 이제 마음이 좀 허물어져가지고 둘이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로즈노브랑 홀랜더는 성이에요. 성. 그 격식을 차릴 때는 성을 부르고 친해지면은 이름을 부르고 이런 게 있거든요. 로즈노브는 일리아 그리고 홀랜더는 쉐인. 또 시즌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즈노브가
러시아로 갑자기 날아간 거예요. 하키 선수들끼리 소문이 나요. 시즌 중에 러시아로 돌아갔대. 알고 보니까 로즈노브의 아빠가 돌아가신 거죠. 아빠가 치매가 걸렸고 형은 아빠를 돌봐주는 대가로 그 로즈노브한테 돈을 엄청 뜯었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형은 얼마나 초조해. 자기한테 또 돌아오는 돈이 떨어질까봐.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로즈노브한테 가가지고 지랄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로즈노브가 나 좀 숨 좀 쉬자. 막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막 이렇게 형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이 너는 진짜 이기적인 새끼야. 너는 내 인생 훔쳐간 새끼고 하면서 막 엄청 난리를 쳐요. 여친도 그 장례식장에 있었거든요. 여친이 달려가지고 로즈노브를 막아줘요. 이 계집애가 뭘 한다고 우리 가정사에 떠들어. 지가 가진 게 많으니까 이런 권력도 생기는 줄 아나 보지? 이러면서 막 형이 그렇게 그 여자를 모욕하니까 로즈노브가 눈이 돌아가지고 막 형 멱살을 잡고서는 갑자기 내가 니네 가족한테 주는 재산은 내 조카가 18살이 될 때 조카 앞으로 상속이 될 거고 그 전까지는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 명의의 아파트밖에 없어. 이거 먹고 안 떨어지면은 내가 가진 모든 돈과 명예를 동반해서 형이 다시는 내 앞에서 얼굴도 못 비추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형한테 경고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여친한테 그래요. 너무너무 고마워 하면서 막 내 인생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즈노브가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엄청 쓸쓸하게 하면서 그치 근데 나랑 같은 사랑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즈노브가 미안해 나도 내 사랑이 너랑 같은 사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여자는 카키 금수저 집안이고 엄청 부자고 안정적인 사람이고 자기를 사랑해주니까 이 사람이랑 잘 되면 더 자기 인생이 평탄할 거라는 걸 알잖아요. 나도 이 현실이 너무 싫어 하니까 여친이 제인이 부러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친도 당연히 그 홀랜더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로즈노브가 그날 밤에 홀랜더한테 전화할 수 있어? 이렇게 해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홀랜더가 내 마음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로즈노브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영어로는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즈노브는 러시아어가 모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불편할 거 아니야. 내가 알아듣진 못하지만 그냥 나한테 러시아어로 털어놔. 그럼 내가 그냥 들어만 줄게. 로즈노브가 러시아어로 막 얘기를 한 거죠. 자기 가정사 다 털어놓고 그러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를 사랑했으면 내 인생이 더 훨씬 더 평탄했을 텐데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하면서 러시아어로 고백을 해요. 근데 당연히 홀랜더는 못 알아듣죠 그 말을.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에서 또 만났는데 그러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경기 중에 그렇게 둘이 꽁냥대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다가 충돌 사고가 나요. 홀랜더가 엄청나게 큰 부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근데 홀랜더가 그 실려간 와중에서도 일리아한테 나 괜찮다고 말해줘요 이러면서 쓰러져요. 이제 로즈노브가 홀랜더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 로즈노브 오자마자 하는 말이 이번 여름은 너 러시아 가지 말고 나랑 내 비밀 병장에서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로즈노브가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이제 로즈노브도 그 아빠도 돌아가시고 홀랜더도 다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헌터네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만년 3등이다가 처음으로 이제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헌터가 우승을 해가지고 이제 우승컵을 들고 막 와 하면서 선수들이 환호를 하는데 이제 선수 가족들이 다 아이스 링크장으로 뛰어내려와가지고 막 선수들을 껴안아줘요. 헌터가 주위를 둘러봤는데 자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헌터는 고아잖아요. 뭔가 혼자서 쓸쓸히 있다가 관객석을 둘러보기 시작해요. 그 스무디 청년이 앉아있습니다. 헌터가 그 스무디 청년한테 내려와 이렇게 해요. 모든 카메라들이 다 헌터랑 그 스무디 청년을 잡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헌터가 관객석에 있는 일반 관객을 부르는 걸까요? 뭐죠? 막 이렇게 해요. 스무디 청년이 내려오자마자 아이스 링크장에서 스무디 청년의 얼굴을 부여잡고 키가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홀랜더랑 로즈노브는 집에서 TV로 우승 경기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둘이 문자를 하다가 충격을 받아서 전화통화를 한 거예요, 서로. 얘네한테 엄청 그게 큰 동기부여가 된 거야. 왜냐면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커플이 중요한 매개체였던 거야. 이 헌터네 커플이. 그 로즈노브가 홀랜더한테 나 지금 너네 별장으로 갈게. 그래서 둘이 그 별장에서 가장 행복한 2주를 휴가를 보내요. 근데 로즈노브는 이제 더 이상 러시아를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면 아빠도 돌아가셨지, 형은 자기를 증오하지. 아, 나 그냥 내 그 여친이랑 결혼할까 봐. 걔는 미국 시민권자라서 걔랑 결혼하면은 나 미국 시민권 딸 수 있잖아. 근데 홀랜더는 로즈노브가 고백을 했을 때 러시아어로 고백을 해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를 모르거든요. 근데 너 여자 좋아하잖아. 그러면 친구랑 결혼할 바에는 네가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떠봐요. 맞아 나 여자 좋아해. 근데 나한테는 엄청 큰 문제가 하나 있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있고 내가 여자를 아무리 좋아해도 네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홀랜더가 마지막으로 떠봐요. 그럼 너는 그 문제가 네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로즈노브가
아니 영원히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 문제가. 처음으로 이제 홀랜도는 로즈노브의 마음을 들은 거지. 그래서 홀랜도가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그럼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마. 우리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둘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홀랜던의 아빠가 뭐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둘이 키가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홀랜더랑 로즈노브가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지고 커밍아웃을 해요. 저희 둘이 사랑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가 게이인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홀랜도가 어떻게 아셨냐고 하니까 우린 널 사랑하잖아. 짐작은 하고 있었지. 근데 그게 로즈노브일 줄은 몰랐다. 왜냐면 로즈노브랑 홀랜더는 라이벌이라서 세상 사람들이 다 얘네 둘이 서로 엄청 싫어하는 줄 알거든. 그러니까 현관인 거야. 혹시 그 올스타 전 때부터니? 이러니까 얘네가 아니요. 훨씬 전이요. 너 올림픽이니? 아니요. 더 전이요. 루키 때보다도 더 전이요. 십몇 년의 서사를 가진 커플인 거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하니까 엄마가 이런 말을 털어놓을 수 없는 엄마였어서 그게 더 미안해. 시즌 1이 끝이 났습니다. 시즌 2는 아직 방영을 안 했어요. 하키 두 라이벌 선수의 현관 연애를 담은 히티드 라이벌리라는 드라마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내용들만 쫙 뽑아가지고 재밌게 요약을 해드렸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내용을 선호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반응이 만약에 좋으면 시즌2도 나중에 리뷰를 할 거고 반응이 그냥 뜨뜻미지근하다 하면 이제 시즌 1으로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드려요. 안녕!